센텀 안에 그 3,000세대, 3,500세대 되는 그 아파트를 지어버리면은 산업이나 이런 시설들을 할 면적들이 줄어들 수밖에 없잖아요. 그렇죠. 그럼 여기에 있으면 주변에 반여동이나 반송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아니 내려앉아 버리는 거죠. 지금 저평가돼 있잖아요. 다른 저기 아니, 갑 지역에 아파트에, 비하면 예. 상당히 저평가돼 있는데. 아파트 가격 자체가 저평가되는 이유 중에 하나거든요. 그래서 아파트는 저는 최소화해야 된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최소화한 다음에 이 아파트를 어디를 짓냐면 그게 중요한 거예요. 단성으로 단역 2, 3동으로 빼야 된다는 거죠. 단여동을 빼야 거기에 실질적인 아파트를 짓고 금방 말씀하신 청년들, 신혼부부들에 대해서 특별히 저리 유자를 준다든지 제가 배를 한다면은 여기 직장하고 가깝잖아요. 근데 여기서 어떻게 청년들이 아파트를 살 수가 있습니까? 아무리 저리로 융자를 하더라도 그건 불가한 이야기를 지금 하고 있는 거예요. 니 아직도 모르나? 부산, 경남, 휴대폰, 인터넷 치대 지원, 통신생활 아이가 1522-1784 바로 전해봐라. 통신의 모든 것, 슬기로운 통신생활. 아니 왜 이렇게 자꾸 거짓말을 하는지 모르겠어. 내가 이런 얘기를 웬만하면 안 하는데 아니 그럼 어디로 갔는지 물어보면 왜 대답도 안 하고 토론회 하자 그러면 토론도 안 하고. 또 하나 더 그런 거 대살로 보니까 1,800억을 자기들이 4년 동안 했다는 거 내용을 보니까 뭐 한 거예요? 아니 그거 보니까 예를 뭐 부청장이 했던 거하고 부산시에서 했던 거하고 그다음에 제가 했던 거 가지고 이어놨더라고요. 대심로 있지 않습니까? 네, 그렇죠, 그쪽에 그렇죠. 반덕에서 여기 그쪽에 우리 센텀 그렇죠. 대심로 나오는데 그때 내가 국회의원 할 때거든요. 그렇죠. 국회의원 할 때 그때 전재수 의원하고 같이 전재수 했던 의원하고 거, 같이 같이 했던 딴 거잖아요. 건데 예. 그쪽에 비를 맞아가면서 커팅식도 내가 했는데 그 예산까지도 그것도 같이 포함시켰더라고요. 급한 거야. 뭐, 지금 그러니까 이게 이런 얘기 하기 그런데 요즘 뭐 자꾸 뭐 상대 후보가 네거티브 선거를 한다. 그리고 자꾸 뭐 그런 악의적인 걸 한다. 그럼 정확하게 말씀을 하세요. 뭐가 악의적이고 뭐가 네거티브냐. 있는 그대로를 가지고 지금 이야기를 하는 거고 지금 왜 4년 전에 완성한다 그러는 지금 섭섭 못 들어서 왜 못 듣냐라고 물어보고 그러면 그러면은 토론회를 하자고 말씀드렸는데 왜 거부를 하시냐는 거잖아요. 그렇죠. 토론회를 거부를 하면 안 되는 거죠. 예를 들어가지고 4년 전에 센터를 완성하겠다 하면 지금 완성 못한 거잖아요. 첫사 못 뜨잖아요. 기껏 해가지고 뭐 주요 인사들만 계속 방문하는데 그건 보여주기 위한 쇼라고 생각하거든요. 진도가 안 나오고 있어요. 가장 중요한 그 부산이 어디로 갈 건가에 대한 57만 평 중에 32만 평에 대해서 어디로 가는가에 대해서는 전혀 내용이 없는데 그 뒤에 공약들도 마찬가지예요. 그 1800 유치를 했다는데 그것도 그렇고 그다음 부산시가 2004년도부터 반여동이라든지 그 재성동의 반술로 그렇죠. 그걸 가지고 다 사업을 같이 해왔는데 마치 자기가 새로 사업인 양 또 하고 뭐 이런 부분들이 제가 봤을 때 자기가 하는 사업만 가지고 해야 되는데 그 부탁이 얹혀가는 거죠. 자기 했다라고.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봤을 때 자기가 잘못하고 판단 못한 거에 대한 솔직한 사과. 요 부분은 전임자가 여기까지 했다. 그다음에 부임자가 여기까지 했다는 것들 명확히 해줘야 되는데 모든 것들은 플래카드에 자기가 다 했다고 다다다다 해가지고 또 뭡니까 공문물에 보면 1,800억을 자기가 다 했대요. 그걸 또 뭡니까 국회의원 되면 당연히 정부에 주는 그러니까요. 예산이 있습니다. 제가 국회의원을 해봐서 잘 아는데요. 그 규모도 자기가 뭐 많이 했다 하는데 사상에 비하면 2분의 1조차 아니요, 3분의 1도 안 돼요. 3분의 1도 안 되니까. 뭐 우리가 뭐 좀 잘한 건 또 잘했다고 해야 되니까 사상에 뭐 우리 장제원 의원 같은 경우에는 호불호가 많이 갈리시기는 하지만 그 사상 주민들이 그 부분에 대해서는 엄청난 그렇죠. 또 그죠? 뭐 어떻게 보면 이거 뭐 시 전체 예산을 가져오는 듯한 정도로 사상을 하는 건데 거기에 비하면 그런데 이제 가장 중요한 게 뭐냐면 저는 깜짝 놀라기 어떻게 보면 윤석열 대통령하고 정말 정서적으로 그 내용적으로 너무 닮아 있는 것 같아요. 정치적인 좀 뭐랍니까 상동이 하는 느낌 들거든요. 그래서 민원인들 상대하고 국민을 상대하는 마음들이 자세가 태도가 저는 너무 좀 어떻게 보면 일방적이다. 라는 그 이야기가 지금 많이 나돌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에 대한 소통 문제를 꼭 저는 지적을 하고 싶습니다. 자, 사실은 뭐 그렇게 말하면 한도 끝도 없는데 그렇지. 또 계속 이 얘기만 할 수 없으니까 근데 지금 제가 정책을 좀 보다 보니까 우리 청년 그리고 신혼부부에 대한 정책들이 있더라고요. 그거 되게 관심이 많거든요. 제가 이제 국회의원 하면서 공부를 이제 많이 해봤거든요. 국회의원 해야 될 일이 있어요. 국회의원 실무자들이 해야 될 일 있고 국회의원이 해야 될 일이 있어요. 국회의원들은 뭘 했냐면 전문가들의 이야기를 모아가지고 실무자들이 못하는 일을 관철시키고 어떤 식으로 설득하고 어떤 식으로 좀 도와달라고 호소하고 이렇게 해야 되는데
센텀 안에 그 3,000세대, 3,500세대 되는 그 아파트를 지어버리면은 산업이나 이런 시설들을 할 면적들이 줄어들 수밖에 없잖아요. 그렇죠. 그럼 여기에 있으면 주변에 반여동이나 반송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완전 내려앉아 버리는 거죠. 안 그래도 지금 사실은 안 그래도 힘든데. 그쪽에 상대적으로 빈 공간이 크는데 지금 저평가돼 있잖아요. 다른 저기 다른 갑 지역에 아파트에, 비하면 예. 상당히 저평가돼 있는데. 아파트 예. 가격 자체가 저평가되는 이유 중에 하나거든요. 그래서 이 센텀 안에 들어가야 될 산업의 우수한 기업들을 유치를 하고 그 합의를 보고 그 방향을 재검토해야 되는 거죠. 한 다음에 아파트는 저는 최소화해야 된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렇죠. 최소화한 다음에 이 아파트를 어디를 짓냐면 그게 중요한 거예요. 반송으로 반여 2, 그렇죠. 3동으로 빼야 된다는 거죠. 반여동을 빼야 거기에 실질적인 아파트를 짓고 금방 말씀하신 청년들, 신혼부부들에 대해서 특별히 저리 융자를 준다든지 제가 배려를 한다면은 여기 직장하고 가깝잖아요. 근데 여기서 어떻게 청년들이 그러니까요. 아파트를 살 수가 있습니까? 아무리 저리로 융자를 하더라도 그건 불가한 이야기를 지금 하고 있는 거예요. 조금만 고민해보면 알 수가 있는 내용인데 그래서 반성을 뺀다든지 반여동을 빼가지고 거기에 아파트를 짓게 하고 그 아파트에 입주할 수 있도록 신혼부부라든지 그쵸, 청년들에 대해서 청년들한테. 특별히 저리로 융자를 해준다든지 정책적 배려를 한다면 할 수 있잖아요. 왜 못해요? 지금 그 뭐 딴 건 모르겠는데 민주당에서 네. 중앙당 전체적으로 하나의 큰 공약이 그거잖아요. 청년하고 이제 신혼부부들한테 주는 게 2억을 빌려줘. 그렇지. 2억을 빌려주고 그 다음에 맞아, 애 맞아. 하나 넣으면은 그냥 탕감을 해주는 거죠. 50% 탕감을 해주고 애 둘 이상이면 아예 2억을 다 탕감해주는. 그러니까 출산 정책에 대해서 출산 정책과 주거 정책을 한 번에 그거를 우리 이재명 대표가 그 부분에 대해서는 상당히 그 기본소득에 대한 부분들을 정말 좋다. 이게 하나의 첫 케이스가 될 것 같아요, 그죠? 특히 이제 우리 정부가 새로운 이제 우리 이제 민주정부 고민하고 금방 했던 말들을 이제 실천하려고 노력을 많이 하는데 특히 이제 신혼부부가 아이를 낳았을 때 우리가 어떤 1년뿐만 아니라 2년 정도 이제 육아휴직을 그쵸, 준다든지 그쵸. 그런 부분들은 굉장히 좀 우리가 좀 자신감을 가질 필요가 있는 그러니까 거죠. 주거에 대한 부분들이 너무 불안하기 때문에 지금 방금 말씀하신 전체 민주당 정책의 그런 부분이 반여 1, 2동과 반송에 청년이나 신혼부부에 대한 그런 아파트 단지가 들어선다 그러면 실질적으로 애 둘만 놓으면은 그냥 공짜로 아파트 하나 생기는 거잖아요. 따지고 보면 그죠? 그에 준하는 여러 가지 이제 혜택들이 있다 이렇게 이제 표현하고 싶습니다. 예, 예. 자, 그리고 예. 핵심적으로 청년과 또 신혼부부도 있지만 또 우리 어르신들에 대한 그 문화체육 공간들을 이제 확충하겠다라는 게 있는데 어떤 건지 좀 설명해 주세요. 그 두 가지인데요. 이제 그 반송에 들어가다 보면은 공물상해 이런 것들이 많거든요. 근데 그런 부분들을 그린벨트를 해제해가지고 헬스케어. 헬스케어 해가지고 노인들이 전문적으로 이용할 수 있는 헬스케어장을 만든다든지 체육관을 이 센터 안에 보면 체육관 2층 정도 지을 수 있는 거 있는데 너무 적어요. 그쵸. 제가 그 자료를 찾아보니까 그런 부분들을 좀 과감하게 해가지고 기장이 있는 그 정도의 실내 체육관을 해가지고 노인들이 이용할 수 있는 지금 뭐 파크 골프장이라든지 그쵸. 엄청나게 노인들이 체육 활동이라든지 여가 활동이 풍부해졌잖아요. 그걸 전문적으로 맡을 수 있는 공간들을 실내 체육관을 과감하게 좀 지으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센텀 안에 있는 그 부분들을 재검토해 가지고 그 위치가 센텀 안에 보니까 2층이 있고 규모가 너무 축소되어 있더라고요. 제가 공부를 하다 보니까 그걸 저는 과감하게 반송으로 들어가는 입구에 그 유유지를 국가에서 그 그린벨트를 해제를 해서 그 지역에 새로운 이제 실내 체육관을 해서 노인들을 위한 문화, 여유, 생활 그 공간들을 좀 만들었으면 어떨까 하는 생각을 합니다. 저희가 이제 영상대 촬영을 하면서 보면 그 평생 교육관에 보면 이제 실버를 위한